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약속한 대로 아마존 관련돼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좀 끝까지 보실 것을 좀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그 중간중간에 다른 영상이나 다른 뭐 미디어에서 얻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끝날 때까지 조금 뭐 지루할 수도 있는데 뭐 공부한다는 셈 치고 난 아마존을 뭐 사야겠다 또는 아마존 주식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쭉 보세요. 왜냐면 거기에 중간중간에 진짜 몰랐던 내용들이 분명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아마존 5년짜리 차트예요. 지금 여기 5년짜리 차트. 그리고 지금 금요일 날 좀 급등을 했죠. 7점 몇 프로 올랐어요. 여기 7.37% 올랐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이것도. 왜냐면은 이게 그 시가총액이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금요일 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 증시가 좀 폭락을 했잖아요. 거의 뭐 다우 같은 경우는 600 몇 포인트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안 좋아갖고 아마존도 워낙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이게 한 12% 정도 상승하다가 결국은 7.3% 정도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상승하면서 결국은 그 원 트릴리언을 달성 못했어요. 네. 그래서 원 트릴리언 그 시가총액 원 트릴리언 캡을 하기 위해서는 매직 넘버가 US 달러 2050불 정도예요. 뭐 2677 정확히 하자면은 이렇게 돼야 원 트릴리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뭐 언젠간 뭐 될 수 있겠죠. 여하튼 뭐 희망을 갖고 뭐 보자고요. 그리고 이 아마존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거의 1.5년 정도 보거든요. 1.5년 정도 보는데 자, 다른 그 텍 관련된 업체들은 다 올랐어요. 다 올랐잖아요. 뭐 구글도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올랐는데 아마존만 참 아쉽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증권사나 이런 그 미디어에서 이때까지는 막 아마존 찬양하다가 요때는 어땠어요? 아마존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습니다, 진짜. 아마존 권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마존 관련돼서 막 깊이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마존은 진짜 소외됐었어요. 그래서 이때 전문가들 막 얘기 듣고 매수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물론 그 중간에 뭐 파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팔고 막 오르는 주식에 막 다시 갈아타고. 근데 뭐 저같이 쭉 갖고 있던 사람들은 뭐 조금 뭐랄까 좀 애탔다고 볼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야 이때 안 사고 한참 전에 샀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저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버텼습니다. 남들을 막 폭등할 때. 그래서 잘 보시면은 제가 제 아마존 관련된 그 뭐라죠? 수익률을 좀 공개를 할게요. 처음입니다, 이거는. 뭐 말로만 제가 얘기를 했지 실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자, 여기. 자, 2월 2일 기준, 2020년 2월 2일 기준 해갖고, 자, 아마존닷컴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수익률이 플러스 500 한 60% 정도 돼요. 560%는 뭐죠? 한 6.5배 정도 되는 거죠. 아쉬워요. 이게, 600% 넘길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언젠간 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샀는지는 역산해보면 대충 나올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산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년 넘었죠. 만 6년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들고 있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통 2배, 3배 되면은 뭐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근데 계속 저는 다른 걸로 갈아탈 종목을 못 찾아갖고 계속 들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클라우드 관련돼 갖고 괜찮은 그 업체가 있었으면은 아마 이걸 버리고 그걸로 다 갈아탔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실적을 좀 제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보기 좋게 이렇게 좀 해놨거든요.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그 시장 예상치예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 revenue, EPS, 그 다음에 클라우드, AW revenue를 쭉 봤는데 이거 비트, 이것도 비트, 이것도 비트 다 상회했어요. 그래서 revenue는 1.6%, 요건 뭐 매출이죠. 그 다음에 EPS, EPS 뭐예요? profit이에요, profit, 이익이에요. 이익은 60.1%. 자, 요게 금요일날 아마존 폭등의 주 원인입니다. 플러스 60.1%. 그다음에 AWS 요거는 1.4%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AWS 이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의 성장률은 34%예요. 그 다음에 others가 있어요. others는 41%. 요거 한번 주목하세요. 그 다음에 홀푸드 얘네들이 큰 돈 들여서 인수한 업체죠. 홀푸드 이건 마이너스 1%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9년 전년도 대비해서는 어떠냐? 자, 매출 성장률은 21%, 넷 세일즈 북미하고 전 세계 뭐 대충 했을 때 한 18% 돼요. 플러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레버뉴 그로스는 36%예요. 엄청 높습니다, 이것도. 그다음 아더스 그로스도 이렇게 커요. 플러스 40%예요, 거의. 대신 이 shipping cost 배송비 이쪽이 비용이 4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한테 조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그 외에는 그린 색깔로 했어요. 왜? 미국 증시를 따라가자고요. 미국 주식에서 상승은 그린 색깔이고 하락은 빨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고요. 첫 번째, 자, 리테일 쪽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유통. 또 아마존 유통이 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통에서 얘네들이 지난번 Q3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Q4 때는 원데이 shipping을 위해서 당일 배송을 위해서 1에서 1.5 빌리언을 쓰겠다. 이걸 선언을 했어요.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그 레베뉴나 EPS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봐 우려를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웃퍼폼 했어요.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EPS는 이걸 바텀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좀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 revenue를 탑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거 EPS를 bottom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자, EPS가 더 중요합니다. bottom 라인이. 근데 bottom 라인이
지금 예상치보다 플러스 60%가 올랐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서프라이즈 진짜. 이게 있고, 리테일 관련돼서 또 두 번째는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필요하시면 이거 영상 보시면서 필기하세요. 자,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국제. 인터내셔널은 자, 손실이 나고 있어요. 조금씩. 머니 루즈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손실이 narrowing 하고 있어요. 그냥 좁혀지고 있다는 거야. 좁혀지고 있다. 좁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조금씩 준다. 확대가 되는 게 아니고 줄어들고 있다. 손실이. 좋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경쟁사들의 온라인 마켓쉐어를 조금씩 잡아먹는다는 사실. 자, MS. 마켓쉐어. 마켓쉐어를 지금 뭐 월마트하고 타겟가 온라인 쪽을 강화하면서 아마존의 온라인 마켓쉐어를 조금씩 다 잡아먹는 게 아니냐. 물론 분명히 있어요. 잡아먹고 있어요. 먹고 있다. 잡아먹고 있는데 다만 아마존을 좀 들여다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아마존은 월마트하고 타겟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들을 똑같이 판매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마진이 훌륭한 그 아마존 자사 브랜드 제품, 예를 들어서 뭐 에코 또는 파이어 TV, 파이어 태블릿, 파이어 스틱, 킨들 그 이북 리더기, 그다음에 링 돌벨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문에 그 벨소리 내는 거 있거든요. 그거 그런 걸 팔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진이 엄청나요. 아마존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삼자 셀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마켓플레이스. 자, 월마트하고 타겟은 없습니다. 이런 게. 제 3자 셀러가 와서 뭘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를 지금 만들어 놨고 거기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자, 자사. 아마존이 구축한 shipping 옵션, 배송 옵션이 점진적으로 그 사용이 늘려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뭐 UPS나 FedEx나 USPS나 이쪽 배송 업체의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직접 배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요? 리테일 관련해 갖고 저게 있습니다. 프라임 회원. 자, 프라임 회원. 자, 가입자 수가 150 밀리언이래요. 그 이상. 150 밀리언이 얼마예요? 1억 5천만 명 이상이에요. 프라임 회원이. 그리고 그 100 밀리언이라고 얘기한 지가 2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년 전도 아닌데 2년도 안 됐는데 그때 100 밀리언, 그러니까 1억 명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년이 안 돼서 50%가 올랐어요. 프라임 회원 수가. 이거 엄청난 겁니다. 회원 수가 이렇게 는 거는. 자, 물론 여기에는 저게 있어요. 약간의 숫자의 장난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미국 같은 경우는 프라임 멤버십이 119불이에요. 근데 인도는요. 인도
인도는 똑같은 프라임 멤버십이 14.99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프라임 멤버십에는 약간의 숫자 장난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프라임 그 회원 수가 미국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북미가 대부분 프라임 회원은. 그래서 이 1억 5천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인도가 뭐 프라임 회원 그 가격이 연 14.99불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이 금액을 좀 지불하고 있어요. 자, 리테일 쪽은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클라우드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아마존 하면 리테일 다음으로는 클라우드잖아요. 그쵸? 돈 버는 데가. 자, 클라우드는 어때요? 지금 클라우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34%. 자, 34%. 자, 아마존은 계속 40%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성장률을. 근데 Q4에 들어오면서 34%로 약간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근데 저는 우려 크게 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클라우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대충 이게 설명이 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그 실적 발표했잖아요. 아주르 이제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도 Q3에 플러스 76% 성장률을 보이다가 Q4에는 플러스 62%로 둔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아마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클라우드 경쟁 업체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나중에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성장률에 대한 그 둔화에 대해 일단 첫 번째는 너무 과도한 걱정이다. 두 번째는 자, 클라우드 특성상 first early mover 그 베네핏이 있거든요. 그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맨 처음 시작한 애들이 클라우드 그 아마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한번 클라우드를 쓰기 시작하면은 그 클라우드에 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좀 빨려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사로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 격차가 아마존하고 그 아마존의 반밖에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클라우드가 1년에 40빌리언 비즈니스예요. 이거 40빌리언 비즈니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지금. 그래서 이 34%로 조금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막 우려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난 큰 시장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AWS Revenue Growth로 있죠. Growth. 성장률 전년 대비해서는 플러스 36%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둔화되는 모습을 실제로 크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경쟁사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라이싱 프레셔라고 해갖고 가격 경쟁력이 분명히
이제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 압박을 받고 있지만은 아마존한테는 그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장점이.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자, 규모의 경제예요. 그 클라우드는요, 파이가 크면 클수록 저게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마존은 또 뭐해요? 얘네들은 항상 혁신을 해요, 혁신. 이노베이션을 해요. 그래서 스케일하고 이노베이션으로 그런 압박 있죠. 경쟁사하고 가격 경쟁력.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뭐라 할까 상쇄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를 못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뭘 것 같아요? 자, 이걸 보시면은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좀 놀라실 거예요. revenue backlog라고 있어요. 또는 이걸 그냥 backlog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난 분기 Q4 기준 해갖고 현재 30빌리언 future commitment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미청구 금액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뭐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면 뭐 2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령 뭐 5년 동안 100빌리언짜리다. 그럼 매년 이렇게 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년짜리다. 그러면 올해까지 20빌리언 했고 아직도 뭐 80빌리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미청구 금액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클라우드가 커질수록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이미 이만큼, 레베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 백러그. 이 백러그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도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 백러그 있다는 거. 자, 다음은 홀푸드 관련 얘기를 할게요. 홀푸드. 아, 홀푸드. 딱 보면 옆에 뭐가 있죠? 마이너스 1%. 여기 홀푸드. 요거. 마이너스 1%. 전분기 대비해서. 자, 이 부분은 지금 첫 번째 안정화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손실 막 나던 게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걸 믿을지 말지 모르겠지만은 마이너스 1%인 걸 보면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 프라임 회원들한테 혜택이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자, 작년 10월부터 아마존 프레쉬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게 무료가 됐어요. 무료화. 무료. 원래는 요게
최소 35불에서 뭐 도시별로 좀 달라요. 도시마다. 그래서 최소 금액 이만큼 쓰면은 무료 배송됐어요. 아니, 무료 배송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마존 프레쉬를. 근데 아마존 프레쉬가 예전에 연 299불짜리였어요. 서비스가. 그러다가 이게 월 14.99로 내려왔다가 작년 10월부터 프리 프라임 회원들한테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혜택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Q4 레베뉴가 마이너스 1% 약세를 보인 거에 대해서는 아마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장에 찾아오기보다는 그 고객들이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그 디지털 세일즈가 성향이 강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존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다.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왜냐면은 어차피 장은 계속 보면은 좋은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도 큰 염려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프라임 회원도 지금 1억 5천만 명 이상 지금 확보하고 있고 혜택도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은 이 프라임 회원 수는 계속 늘 거예요. 이 부분 또 중요해요. 프라임 회원 수. 그건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왜 중요한지.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을 좀 들어갈게요. 결론을 들어가는데 먼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8년하고 여기서 19년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아마존.com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게 자, 다 늘었어요. 조금씩. 피지컬 스토어만 약간 주춤하고 서드 파티 여기 마켓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라임 그 다음에 AWS 클라우드 그 다음에 아더 온라인 스토어 다 늘었어요. 요것만 좀 주춤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이 요거 others예요. others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자 요거는 각자 알아서 보시고 결론을 좀 내릴게요. 자 결론 자 첫 번째는 마진이 박한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지금 아마존은 서브스크립션, 그럼 프라임 회원, 그 다음에 애드버타이징, 광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게 인파월 돼 갖고 shipping도 이제 고객들이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아마존한테. 물론 프라임 회원 다 무료지만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프라임 그 멤버십에. shipping도 결국은 고객들이 다 돈을 내고. 무슨 얘기예요? 서브스크립션, 광고, 클라우드 이런 게 다 합쳐져 갖고 shipping까지 더해서 이 박한 마진을 상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자, 클라우드가 계속 핫한 그 아이템이잖아요. 항상 실적 발표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제는 클라우드가 점점 이제 약간씩 둔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새로운 캐시카우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광고예요, 광고. 자, 광고가요. 자, 프라임 회원이 150밀리언이라고 했죠? 1억 5천만 명 이상이라고 했죠?
이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광고를 때리겠어요? 미디어가 있어요. 비디오. 또 뭐 있어요? 음악. 또 뭐 있어요? 쭉쭉 있어요. 뭐 킨들도 있고, 뭐 파이어, 뭐 TV도 있고 많습니다. 자기네들 사이트도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도 아마존닷컴 들어가면 맨 위에 그 저기 광고비를 주면은 그거를 먼저 올려줘요. 거기다가 구글하고 비슷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지금. 그래서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캐시카우로 광고 쪽을 지금 밀고 있다. 대충 계산이 되죠? 어떻게 해서 돈 버는지. 자, 세 번째.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efficiency, 효율. 그리고 scale, 규모의 경제. 어떻게? 효율의 가속을 통해서 배송비를 지속적으로 감소를 시킬 거예요. 또한 어마어마한 그 리테일 분야에서 이 스케일,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마진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거예요. 결국은 트랜지션하고 전환, 어댑트하고 적응하고 리스폰드. 이게 하나의 성공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효율하고 규모의 경제예요.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이. 네 번째. 얘네들은 지금 10년간 인프라를 구축을 했어요. 창고, 또 뭐 있어요? 배송. 이쪽에 꾸준히 투자를 통한 그 물류 구축하고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는 돈 잘 쓰는 프라임 회원. 이게 뭐예요? 결국은 프라임 회원 수 확 늘고 이런 인프라, 창고, 배송 이런 쪽에 아끼고 그래서 결과는 돈 버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게. 다섯 번째가 재밌어요. 프라임 멤버십.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딱 나옵니다. 대략 이게 한 17.8 빌리언쯤 되거든. 네, 17.8 빌리언 달러 정도 돼요. 이게 뭐냐? 매년 생기는 FCF예요. FCF 뭐예요? Free Cash Flow예요. 그냥 막 쓸 수 있는 현금에 진짜 Free Cash Flow. 그러면 역산을 해보자고요. Free Cash Flow가 프라임 멤버십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윳돈이 많은 거예요, 이게. 물론 투자도 많이 하겠지만은 이렇게 돈이 들어와요. 매년 그 이상으로 이제.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 프라임 회원이 되면은 또 많이 써요. 왜 많이 쓰는지 아세요? 그 혜택을 받기 위해 내가 1년에 120불을 내는데 120불만큼은 뭔가 뽑고자 하는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연말정산 때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경우랑 똑같아요. 이것도 멤버십을 이렇게 냈으니까 나는 이걸 뽑기 위해서 막 많이 사는 거예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건데 이게 약간 중독성이 커요 이게. 그래 120불이 또 나눠보면은 한 달에 1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해보면 그래 120불에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도 있고 뭐 아마존 프레시도 이제 얻을 수도 있고 뭐 뭔가 많아요. 그런데 아마존 프레시 이런 거 뭐 공짜로 이제 이용을 하려면은 최소 35불은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속화 시키는 거예요. 이 저기 매출을. 그런데 보세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다시 얘기합니다. EPS 프로핏이 지금 플러스 60%가 나왔어요. 아까 처음에 그랬죠. 이것 때문에 지금 폭등한 거라고. 이렇게 나올 줄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저도 예상 못했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자, 최근 2년간, 그러니까 한 1.5년 택 업체들 어땠어요? 주가 막 올랐죠. 막 올랐죠. 그러면서요. 아마존의 보세요. 아마존의 price to sales multiple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상 큰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멀티플이 이게 얘네들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런 성장주는 그런 PE 레이쇼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다른 택 대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추후에 주가 상승의 그 여력 있죠? 그 여력에 청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자, 광고.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광고가 얘네들의 다음 캐시카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에 지금 양대 산맥이 누구예요? 페이스북하고 구글이에요. 저 두 종목 다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진짜 5, 6년 정도 투자를 했으면 분명히 페이스북하고 구글은 있을 것 같은데 안 들고 있어요. 왜 안 들고 있는지 아세요? 고민은 했지만 저는 이 광고 부분이 아마존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저는 대충 한 몇 년 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베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긴장을 해야 합니다. 왜? 자, 프라임 회원 수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플랫폼이 다양해요, 얘네들은. 언급했죠, 앞에. 비디오, 프라임이 있어요. 프라임 비디오. 네, 오디오, 프라임 뮤직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웹사이트, 자기네들 웹사이트가 있고. 또 뭐 있어요?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제3자 셀러 마켓플레이스 있죠? 서드 파티 마켓플레이스. 여기에 제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짜 제품을
그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경험치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고 있다. 그게 문제다. 이걸 해결해야 한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 여기에 있어요. 광고를 계속 늘려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 마켓플레이스를 조금 뭐라 할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재정비가 되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회복시키는 게 키예요, 키. 이거 마켓플레이스 무너지면은 좀 아마존한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스크예요, 이거 리스크.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마켓플레이스는 양면의 칼이에요, 진짜. 이 마켓플레이스가 잘 되면은 대박이고 안 되면 완전히 이거 아마존한테 악재예요. 자, 이런 뭐 질문을 예전에 좀 많이 받았었어요. 자, 아마존 주가가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높은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뭐 환산하면 한 200원, 50만 원 정도 돼요, 주당. 거의 삼성전자 급이 됩니다. 옛날 삼성전자 액면 분할 전 가격이 되는 건데 조만간 액면 분할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네,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액면 분할을 아마존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전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분할 주식 거래 또는 소수점 주식 거래라고 해갖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라빈후드라고 그 온라인 앱이 있거든요. 이 회사가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은 뭐 올해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1달러로 그런 비싼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이걸 fractional shares trading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싼 주식을 자기가 사고는 싶은데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경우 이런 사람들한테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일부에 살 수 있게끔. 그게 소수점 주식 거래예요.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어떤 증권사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돈 얼마 1달러면은 뭐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광고하면서 현혹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제 생각에는 액면 분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저는 답을 아는데 여러분들 각자 한번 그 결과에 대한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작은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5G에다가 AI의 인프라를 합성했을 때 뭐가 나올 거예요? 자, 아마존은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볼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미래를 보셔야 돼요. 미래의 모습. 자, 아마존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5G가 도입됐을 때, 그리고 AI가 지금보다 더 반영이 됐을 때, 거기다가 얘네들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진짜 완벽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거 머릿속에서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자, 이 아마존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계시면은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왜냐면은 이걸 통해서 아마존이 이런 회사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게 제가 좀 영상을 좀 길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들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이제 저하고 알고 지내셨던 분들은 옛날에 제가 이 종목 얘기를 했었어요. 600불 때도 얘기를 했었고 900불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괜찮다, 괜찮다. 넘었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제 머물거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저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워낙 비싸니까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투자를 해갖고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존을 뭐 앞으로도 계속 지금 들고 갈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거 어, 뭐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아마존을 제가 한 주만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뭐 한 주 갖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여기 가려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몇 주 갖고 있고 얼마 벌었다. 이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아마존을 이렇게 길게 갖고 있어서 이만큼 났는데, 길게 갖고 간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계속 들고 가는구나. 라고, 이거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뭐, 거의 6배, 7배 뭐 수익 뭐 났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 이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했기 때문에 제가 팩트를 갖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6배, 7배 뭐 수익 난 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내용, 그러니까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아마존을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가는구나.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번 영상이 이 영상이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고 잘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귀찮더라도 보세요. 조금 지루해도 다시 보시고.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이걸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저에 대해서 뭐 영상을 만든 게 없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스타일이고 이걸 명확하게 막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없는데 이 영상만을 보더라도 저에 대한 투자 스타일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투자 스타일이 뭐 여러분들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몰라요. 맞으면은 이제 제가 계속 올리는 영상 계속 보세요. 근데 또 이게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단기적으로 확 수익률을 올려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저하고는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 투자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장기라는 게 뭐 한두 달 이게 아니고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가는 게 장기 투자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 여기에 이렇게 막 폭락했을 때도 이 버티는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멘탈. 멘탈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여튼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게요. 클라우드 경쟁업체들하고 이렇게 딱 해서 물론 길게는 안 할 겁니다. 핵심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